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재정학 입문을 위한 기초 경제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요, 객관식 경제학과 재정학 공부를 시작하실 때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강의할 것이고요. 해당 내용을 최소 분량으로 압축해서 전달하는 강의입니다. 최대한 가장 쉽게 설명하는 강의이니까 이 강의를 수강하시고 경제학과 재정학 기본 강의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경제 수학의 기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다른 학문과 달리 수학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경제 수학의 기본적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함수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관계를 의미한다. 우리 이런 걸 한번 쓸 수 있겠죠.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쓴다면요. 자, x값을 독립변수라 하고요. y값을 그에 의해서 x값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종속된다라고 해서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x자리에 1 들어가면요, y는요, 3이 나오고요. x자리에 2 들어가면은 y자리에 5가 나옵니다. 즉, y가 얼마의 값을 갖느냐는 x가 얼마가 되느냐, 즉,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x가 어떻게 얼마나 변화하느냐에 의해서 종속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러한 x와 y의 관계, x의 값에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자, 함수의 개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함수란 독립변수 x가 변화할 때 그에 의해 종속변수 y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그 관계를 표현한 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y는 fx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아주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경제학에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수요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요 함수. 수요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물건을 소비하는 것을 수요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재화가 비싸면요, 덜 소비하고요. 싸면 좀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그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의해서 소비자의 수요량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화의 가격과 그 재화의 수요량과의 관계를 놓을 때 그 재화의 가격을 독립변수로 하고 그로 인한 수요량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둔다면 이러한 수요 함수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수요량은 어떤 관계가 있는데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첫 번째, 그 재화의 가격과 관계가 있다. 그 재화의 가격이 비싸진다면 덜 소비할 것이고 그 재화의 가격이 싸진다면 많이 소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가 있고, 또 뭐가 중요하죠? 그 소비자의 소득도 중요합니다.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M소득,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고 소득이 감소한다면 소비량이 감소하겠죠.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자, PR이라고 해서 연관제의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관제, 연관되는 상품.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소비하는데, 자, 이 재화는 커피예요. 커피를 소비하는데 연관제인 프림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연관제인 프림의 가격이 비싸지면 커피를 타 먹을 때 프림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프림이 비싸지면 커피의 수요량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커피를 먹을 때 늘 프림을 타 먹는데 연관제, 자, 정작 해당 재화인 커피의 가격은 불변일지라도 연관제인, 관련이 있는 연관제인 프림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커피를 마실 때 드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커피의 수요량까지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제의 가격과 커피의 수요량도 관계가 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물가에 대한 예상. 자, 커피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야. 다음 달부터 또는 내일부터 커피 가격이 50%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요, 사람들은요, 당장 커피를 사재기에 놓습니다. 왜? 커피가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커피의 가격이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커피를 지금 미리 사놓고 커피 가격이 내려갈 거야 하는 경우에는 커피를 안 사고 있다가 가격이 내려가면 그때 사겠죠. 그래서 물가에 대한 예상도 지금 커피를 얼마나 수요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수요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수요 함수란 수요량, 종속변수인 수요량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독립변수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고 이 여러 가지 독립변수들이 변화할 때 종속변수인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 관계를 설정한 것이 수요 함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유사하게요.
공급 함수가 있습니다. 공급 함수. 자, 공급은요, 역시 어떤 기업이 어떤 재화를 공급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분필을 만드는데 그 분필의 가격이 굉장히 상승했다. 분필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요, 그 기업은 분필의 생산량을, 공급량을 늘릴 것입니다. 왜? 분필의 가격이 비싸지고 있으니까 분필을 많이 만들어 팔면 이윤을 더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공급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죠? 기술 수준. 자, 분필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면요, 어떻게 되겠죠? 똑같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분필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는 경우에는 생산량, 공급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자, PF, F는요, 팩터라고 해서 생산 요소의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필을 만드는데 원료가 있겠죠. 그 원료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죠? 원료가 하락한다면 분필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PE 마찬가지로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 분필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금 공급하지 않고 가격이 오른 이후에 공급하려 하겠죠. 현재의 공급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오른 이후의 공급량은 증가하겠죠. 반대로 분필의 가격이 내려간다 하는 경우에는 내려가기 전에 지금 많이 공급하고 내려간 후부터는 공급량을 줄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가격, 기술 수준, 생산 요소의 가격, 물가 예상 이러한 독립 변수들이 변화할 때 어떤 기업이 공급하는 양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러한 것들, 독립 변수가 변화할 때 종속 변수인 공급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관계를 설정한 것이 바로 공급 함수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함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 것이다라는 거 기초 개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다 할 줄 알았던 건데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지수 법칙 좀 잠깐 볼게요. 짧게 보겠습니다. x의 m승 곱하기 x의 n승을 곱하면요, x의 m 플러스 n승이 됩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자, 나누기 하는 경우에는요, x의 m승 나누기 x의 n승 하는 경우에는 x의 m 빼기 n승이 됩니다. m 빼기 n승이 된다. 곱하기 하는 경우에는 더하기가 되고 나누기 하는 경우에는 빼기가 된다는 것. 자, 그런데 x의 m승을 n승으로 또 승하는 경우에는 m 곱하기 n승이 된다는 것. 자, x, y를 n승 하면요, x도 n승이 되고 y도 n승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요, 자, y분의 x를 n승하는 경우에는 y의 n승분의 x분의 x의 n승이 된다는 것이고요. x의 마이너스 n승은요, x의 n승의 역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너스 지수는 역수의 의미입니다. 음수의 의미가 아니라 역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수에 음수가 있는 경우에는 역수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죠. x의 m승 곱하기 마이너스 n승은 x의 마이너스 m의 n승인데 이 마이너스는 역수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 주면요, 이렇게 x의 m승 곱하기 n승 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은요, 자, x의 2분의 1승은요, 루트 x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루트가 이 앞에 사실은 이렇게 n이 숨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앞에 n이 2인 경우에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루트라고 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승이고, 만약에 세제곱근인 경우에는 x의 3분의 1승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x의 n승분의 1은 n 루트 x가 된다. 자, 요거. 그다음에 x의 n승분의 m승은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것으로 요렇게 바꾸어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렇게 x의 n승분의 1은 이것이 n의 n제곱근 x가 됩니다. 그죠? 요 부분이 루트 x의 n제곱근이 돼요. 근데 여기에 m승이 붙은 거니까 m이 1로 들어와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x의 0승, 모든 수의 0승은 1이 됩니다. 아무리 큰 수를 할지라도 0승 하는 순간 1이 돼요. 다음에 x의 1승은 x가 된다는 것. 간단한 지수 법칙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좀 보고자 해요. 자, 현재의 100원과 미래의 돈 110원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돈 100원과 1년 뒤에 돈 100원은 같은 돈이 아니에요. 아니, 1년 뒤에도 돈 100원이잖아요. 아, 그거는요, 현재 돈은 지금의 돈 100원이지만 1년 뒤에 돈 100원은 1년 뒤에 100원이기 때문에 같은 100원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자율이 10%라면 이자율이 만약에 10%라면 현재 돈 100원과 1년 뒤에 돈 110원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폐에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관계 보시면요. future value,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것만큼이다 라는 거예요. 자, 방금 사례에서 현재 가치가 100원이라면 현재 돈 100원이 이자율이 10%일 때 1년 뒤에는 얼마냐 하면은 n에다가 1승, n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1년 뒤에 얼마냐 하면요. 100 곱하기 1.1의 1승이니까 11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10%일 때는 현재 돈 100원이 미래 돈, 1년 뒤에 돈 110원과 같은데 그럼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2년 뒤에는 얼마냐? 현재 돈 100원은 이자율이 10%일 때 2년 뒤에 얼마냐 하는 경우에는 여기 곱하기 2승을 해주면요. 1.1에 2승이니까 1.21이 나오겠죠? 자, 현재 100원은 2년 뒤에 121원과 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자, 2년 뒤에 121원이 현재 얼마냐? 또 반대로 궁금할 수 있어요. 자, 미래 가치를 현재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위의 식은요. 현재 가치를 미래로 보내는 식이고요. 아래 식은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121원. 자, 1.1에 2승인 경우에 자, 2년 뒤에 121원이 현재 얼마냐? 100원이다 라고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자, 우리 경제학 공부할 때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 공식은 이렇다라는 거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무한 등비급수 한번 볼게요. 자, 초항이 A고요. 공비가 R이 되겠습니다. R 곱해 나갔고 R 곱했고 R 곱했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계속 곱해 나가는 수열인데 이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1 플러스 R의 A로 구한다. 이 R은 공비고요. 이 R은 공비. 이 A는 초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1 빼기 R분의 A가 된다는 거.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했던 기억을 한번 다시 떠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번분수. 자, 너무 번분수 오랜만에 계산하셔갖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번분수는요. 분수분의 분수를 번분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요. 이렇게 안쪽 두 개 곱한 게 분모가 되고요. 바깥쪽 두 개 곱한 게 분자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안쪽 두 개 곱한 게 분모가 되고 바깥쪽 두 개 곱한 게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A, B분의 C, D는 CB 곱한 게 분모가 되고 AD 곱한 게 분자가 됩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번분수 계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수학의 기초를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끊죠. 자, 이제 미분과 적분 보겠습니다. 자, 미분과 적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되게 어렵겠다라는 공포감이 들기도 해요. 근데 사실 우리 경제학에서 미분 적분이 참 많이 쓰입니다. 참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미분과 적분의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필수적인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분을 말하기 전에 기울기를 먼저 얘기하고자 해요.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요. 독립변수 x가 a에서 b로, 근데 b는 a에다가 델타 x만큼 어떤 x의 변화량이죠. x의 변화폭만큼 더한 것이 b가 되는 것인데 a에서 b로 변화할 때 종속 변수인 y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자, 요렇게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런 그래프가 있겠죠. 자, 똑같은 x의 변화에 대해서 자, x가 똑같이 이만큼 변화했었을 때 자, 요 완만한 그래프는요. 이만큼밖에 y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급한 그래프는요.
y가 이만큼 변화해요. 얘는 y가 이만큼 변화하고 얘는 y가 이만큼 변화합니다. 자, 무슨 얘기죠? 그래프가 급할수록 다른 말로 기울기가 급할수록 독립변수 x가 변화할 때 종속변수인 y가 더 급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기울기가 급할수록 x가 조금만 변화해도 y가 큰 폭으로 변화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죠. 자, A에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있는데 A에서 B로 델타 X만큼, 이만큼이 델타 X겠죠. 델타 X만큼 변화할 때 독립변수가 A에서 B로 델타 X만큼 변화할 때 그때 Y값은 A일 때는 요 값이었고 FA죠. B일 때는요 FB가 됩니다. Y가 이만큼 변화한다 이 얘기예요. X가 이만큼 변화하니까 그때 Y값은 이만큼 변화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X가 이만큼 변화할 때 Y가 이만큼 변한 거니까 이것을 기울기로 표시하면요. 자, X가 이만큼 변화할 때 그때 Y는 이만큼 변화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을 조금 다르게 쓰면 델타 X만큼 변할 때, X가 델타 X만큼 변할 때 Y는 이만큼 변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울기라고 합니다.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기울기가 됩니다. 요거 기초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미분 들어갈게요. 사실 기울기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겁니다. 이제 까먹고 있었던 또는 잘 모르고 있던 미분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A에서 B로 델타 X만큼 변화할 때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 아까 우리가 구한 것은요. 방금 우리가 구한 것은 뭐였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였습니다.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미분이라는 것의 미자가 아주 미세하다 할 때 미자입니다. 분, 나눌 뿐이죠. 아주 미세하게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보죠. 자, 이 델타 X가 점점 작아집니다. 델타 X A에서 델타 X만큼 변화할 건데 이 델타 X가 아주 작아지는 경우에 아주 작아져서 그럼 점점 이 X의 변화폭이 작아지겠죠. 점점 작아지는데 델타 X가 거의 0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델타 X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약간만 변화하는 경우에는 결국 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A와 B 이런 식으로 멀리 동떨어져 있는 점들 사이의 기울기는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만은 미분을 한다고 하면은 이 델타 X를 아주 작게, 아주 미세하게 0에 가깝게 거의 0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해버리면은 결국 이 두 점이 가까워지다가 결국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가장 쉽게 정의하면요.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다. 왜? 델타 X가 거의 0에 가까워지도록 작아지기 때문이다. 우리 얘를 수학에서는 무한소라고 합니다. 무한소. 너무너무 작은데 0은 아닌데 거의 0과 차이가 없는 개념을 무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미분은 델타 X가 0에 거의 가까워지는 개념인데 그랬을 때는 결국 이 A점에서의 X가 A일 때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즉 미분을 한다라는 말은 곧 뭘 구하는 것이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다. 자, 미분한다? 뭐 한다? 접선의 기울기 구한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미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분과 접선의 기울기는 거의 동의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처럼 미분은 독립변수의 매우 작은 변화량 델타 X가 거의 0이 되는 매우 작은 변화량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화량의 비율, 즉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함수 y는 fx를 미분하면 y-f-x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삐침
표시를 해줘요. y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y 함수를 미분해주면 y 대시라고 합니다.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얘를 미분해주면 f 대시 x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삐침 표시를 해준다. 자, 이것은 원 함수이고요. 원 함수 뭐죠? 여기서의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 파란색 선이 원 함수예요. 미분하기 전에 원래 함수입니다. 근데 얘를 미분해주면요, 뭐가 되죠? y 대시는 f 대시 x가 됩니다. 이렇게 미분해주면 원 함수를 미분해주면 이 미분한 함수는 뭘 의미한다? 임의의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임의의 x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y는 x제곱 플러스 2다 라고 하는 함수였다고 칩시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 써볼게요. y는 fx인데 이것은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원 함수가 있었는데 얘를 미분한다 하면요. 자, 미분하는 방법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자, y 대시는 f 대시 x가 되는데 이 x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원함수, 이것이 미분한 값인데 우리 요것은 뭘 의미한다? 임의의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요 x자리에 x값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값이 뭐다? 그 점에서 x가 그 값일 때에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 요 A점일 때 요 하얀색 보이시죠? 하얀색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지? x가 A일 때 딱 그 점에서 x가 A일 때 딱 그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지 궁금하면 미분한 함수식에다가 x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요, 이 A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럼 x가 B일 때는요, x가 B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지? x가 B일 때 자, 이렇게 접하는 x가 B일 때 접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요, x자리에 B를 넣으시면 돼요. B를. 그럼 얘가 2B가 됩니다. 요 2B는 뭐죠? 이 함수가 x가 B일 때 그 점에서의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원 함수를 미분해주면 이 미분한 식은 임의의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이 임의의 x이기 때문에 x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값들이 있는데 그 값들은 그 들어간 x 값일 때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프로서 기본 개념 이해하셨고요.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다.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이제 공식 들어가겠습니다. 수식 계산. 자, 아까 제가 미분 계산 설명을 생략했는데 y는 x의 n승이라는 식이 있었을 때 이 식을 미분해 주면요, y 대시가 되겠죠. 근데 미분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뭐였죠? x가 아주 미세하게 변할 때, x가 아주 조금, 거의 0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조금 변할 때 그때 y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하는 기울기라고 했죠. 미분은 기본적으로 기울기예요. 기울기인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맨 처음에 공부했던 델타 x분의 델타 y하고 요 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맨 처음 봤던 이 위의 식하고 이 아래 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의 식은요, 충분히 또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델타 x라고 한 것은 충분히 떨어진 거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dx라고 한 것은요, 요거는요, 아주 0이라고 할 정도의 아주 작은 변화, 너무너무 미세해서 0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의 굉장히 작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델타 x분 델타 y는 기울기고 얘도 기울기의 의미인데 얘도 기울기고 얘도 기울기인데 얘는 어느 정도 x가 변화할 때 그때 y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하는 양자의 비율인데 요거는요, 기울기는 기울기인데 x가 아주 조금 변할 때 그때 y가 아주 조금 변하겠죠. 아주 조금 변하는 x와 아주 조금 변하는 y의 비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미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 승수가 앞으로 나오면서 원래 있던 승수는 1을 빼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n 곱하기 x의 n 빼기 1승이 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만약에 x의 3승이다. 얘를 미분한다 하는 경우에는요. 얘를 미분하면요. 3이 앞으로 나오고요. 3이 앞으로 나오고 x가 있는데 이 승수는 원래 승수값에서 1을 빼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만약에 x의 마이너스 4승이다. 얘를 미분한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위에 있던 승수가 앞으로 그대로 나오고요.
위에 있던 승수가 그대로 나오고 원래 있던 승수에서는 1을 또 빼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미분은 기본적으로 달려있던 승수가 그대로 앞으로 나오고 승수값은 1이 빼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상수항은 어떻게 미분하나요? 여러분 상수항은요. 자, C가 있죠. C는 사실 C 곱하기 X의 영승이다. 이 X의 영승은 1이기 때문에 그냥 C라고 하는 것은 C 곱하기 X의 영승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X의 영승은 1이니까요. 아까 공부했죠. 그래서 얘를 미분한 경우에는 요 0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죠? 0이 앞으로 나가요. 0이 곱해집니다. 그럼 얘는요, 0이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원칙대로라면 0이 앞으로 나가고 이 승수가 1을 빼니까 빼기 1승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앞에서 0 곱해버리면 뒤에 값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0이 되기 때문에 상수값은 미분하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된다. 이것은 그 이유는 이것과 사실 원리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동일하는데 동일한 원리인데 x의 영승이 앞으로 나가서 0이 곱해지기 때문에 뒤에 값이 무엇인지 관계없이 다 0이 되는 것입니다. 원리 이해하셨겠죠? 다음에 자 c 상수 곱하기 어떤 함수 c fx를 미분하면은 요 fx가 그대로 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2에 c가 2겠죠?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이 있었는데 요 식을 미분한다? 그러면요 2는 그냥 놔두고 요 가로 안에 있는 식만 이렇게 미분하면 된다 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2가 앞으로 나가고 차수 1 줄고 1이 앞으로 나가고 1 빼기 1은 0이니까 x 없어지고 이해하시겠죠? 1승이 있었는데 1이 앞으로 나가니까 개수는 아무 차이가 없고 1승이 있었는데 빼기 1 하니까 0승이 돼서 x는 없어집니다. 3은 상수항이니까 0이 되고요. 그래서 이 3번 공식은 이렇게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4번 보죠. 두 함수의 합이 있었을 때 미분 때리면요. 요 함수도 미분한 값, 요 함수도 미분한 값, 두 미분한 값의 합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함수의 곱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 함수의 미분 한번 하고 다음에 뒤에 함수의 미분 한번 하고 요 두 개의 합과 똑같다라는 거. 자, 함수 자체에 n승이 있는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n승이 앞으로 가고 달려있던 n승이 앞으로 가고 원래 있던 승수는 n 빼기 1승이 되는데 가로 안에 fx가 미분한 값이 한 번 더 곱해집니다. 자, 4번과 5번은 공식이 좀 어려운데요. 5번과 6번은 공식이 어려운데 사실 경제학 문제를 풀 때 5번, 6번 공식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5번, 6번은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어가시고 아까 공부했던 요 1번, 2번, 3번 이 1번, 2번, 3번 공식 위주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분 공식 보았고요. 이제 적용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y는요, 3의 x 3승 빼기 x의 2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1 x입니다. 그러면요, 요 3이 앞으로 나가니까 9가 되겠죠? 9가 되고 3에서 1을 빼니까 x제곱이 됩니다. 자, 2가 앞으로 나가니까 근데 앞에 뭐가 있죠? 마이너스 2가 있네요. 그래서 앞에는 마이너스 4가 되고 2승인데 1을 빼주니까 1승으로 남게 되고요. 자, x의 1승이 여기 있는 건데 1이 앞으로 나가니까 4분의 1 변화가 없고 1 빼기 1 하니까 얘가 0승이 돼서 x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하면요. 이렇게 바뀌고요. 자, 4라고 하는 상수항을 미분하면요. 0이 되겠죠. 상수항은 0이 된다라는 것이고 자, x의 제곱분의 5가 있다는 것은 자, 요거를 이렇게 바꿔쓸 수가 있어요. 5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x 2승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자, 이제 미분 때리면요.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가죠.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가면 이 둘이 만나서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여기에서 1을 빼줘버리면요. x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x의 마이너스 3승은 마이너스니까 역수겠죠? x의 3승분의 1로 이렇게 역수가 됩니다. 그죠? x의 3승분의 1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요. 이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요. 마이너스 승수가
헷갈릴 수 있는데 마이너스는 음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역수를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얘 보죠. 3 루트 x입니다. 자, 제가 루트 x는 사실 요 앞에 2자가 숨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x의 2분의 1승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또 3이 있고요. 그럼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겠죠? 3이 원래 있는데 x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면요. 2분의 3이 되겠죠? 근데 x가 2분의 1승이었는데 1을 빼면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됩니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요. 잘 보세요. 자, 요거를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정리를 마이너스 밖으로 뺐습니다. 그러면 얘는 루트 x고요. 마이너스 1은 역수니까 얘는 루트 x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조금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공식을 찬찬히 보시면서 제가 교재에 넣어드린 요 예제들을 본인이 한번 풀어보시면 공식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물론 고등학교 때 미분을 배우신 분들은 요 내용이 굉장히 쉬운 내용이겠지만은 경제학이나 재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교육과정상 미분 적분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어렵게 들어갑니다. 편미분이라는 개념 들어가요. 편미분. 자, 편미분은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y는 fx에서 독립변수는 x가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x값, 독립변수 x값이 얼마로 변하느냐에 의해서 y값이 얼마로 결정되느냐 하는 관계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함수면 어떨까요? z라는 게 종속변수인데 2x 플러스 3y 플러스 4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면 자, x도 독립변수, 요 둘은 독립변수, z는 종속변수인데 자, 종속변수인 z가 얼마의 값을 갖느냐는 독립변수인 x와 y가 둘이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에 의해서 z값이 결정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x가 얼마 들어간다고 결정돼봤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왜 그러죠? 독립변수가 y도 있단 말입니다. y가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종속변수 z가 얼마 값을 갖느냐가 결정됩니다. 즉 이 식은 독립변수가 처음에 이게 아니라 독립변수가 x와 y 두 개가 존재하는 또는 두 개 이상 존재하는 함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독립변수를 더 늘릴 수도 있겠죠. 따라서 자, 독립변수가 반드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것을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있을 때, 자, 종속변수 z값을 결정하는 x, y, k, h, j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독립변수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는 것을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편미분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존재하는 함수에서 다른 변수들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특정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분을 할 때, 자, x에 대해 미분하고 싶어. x에 대해 미분하고 싶어. 그랬을 때, 근데 다른 것들은 어떡하지? 이 함수는 x만 독립변수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독립변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미분할 수 있지? 그랬을 때, x에 대해서 미분한다면 그때 y와 같은 다른 독립변수들은 일정하다고, 즉 상수로 취급한다 이 얘기입니다.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무슨 얘기죠? y값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뭐죠? 그러면 상수인 거예요. y값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그때 y는 상수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나는 x만 독립변수로 인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독립변수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자, 이것은 지금 완벽하게 정확한 미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편미분이라는 개념이에요. 편미분. 다른 독립변수들은 일정하다고 고정돼 있다고 상수로 취급해버리고 x만 독립변수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편미분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x에 대해 미분하면 y는 상수로 취급한다. 한번 적용 예를 볼게요. 이게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한번 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y는 fx 이게 뭐죠? 아까 이 y는 f하고 y는 뭐죠? fx하고 f는 fxy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아까는요. 독립변수가 x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은요. 독립변수가 x와 y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 f 값은 y 값은 이 함수 값은 x에 얼마가 들어가냐, y에 얼마가 들어가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즉 독립변수가 두 개인 함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 식을 x에 대해 편미분한다면, 자, x에 대해 뭐 한다고요? 편미분한다면, 그때 y는 상수 취급을 해요. 그때 y를 상수 취급을 하면, 자, 이게 x, 그다음에 f 이렇게 미분해주면요, x에 대해서만 편미분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자, x만 독립변수로 인정하고 y는 상수 취급하니까 이 x가 되고 y는 상수니까 놔두고 x는 지워지고 4y가 되고 얘는 상수니까 없어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y는 상수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요 2x 되고요. x 쏙 지워지고요. y는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y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면요. 그때는요. 반대로 x를 상수 취급합니다. 그럼 얘가 상수니까 얘는 없어지고요. y는 1승이니까 y 없어지고요. 얘는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편미분 개념은 조금 어려워도 결국 결론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있었을 때 특정 독립변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면 나머지 독립변수들은 상수 취급한다. 사실은 독립변수이지만 상수 취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예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3 곱하기 x의 3분의 1승 곱하기 y의 3분의 2승이라고 하는 x와 y 두 개의 독립변수가 있는 함수식이 있다면 이것을 x에 대해 편미분하면, 자, x에 대해 편미분하면요. 3분의 1이 3 있었을 때 3분의 1이 앞으로 나가야겠죠. 그 다음에 승수에서 1을 빼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것입니다. y는 어떻게 해주죠? y는 그 어떤 것도 해줄 게 없죠. 왜? y는 상수니까요. y는 상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 1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정리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얘를 y에 대해 편미분하면요. 자, 3이 있었고 x에 3분의 1승이 있었는데 y에 대해 편미분 해주면요. 3분의 2가 앞으로 나가겠죠. 그리고요. 3분의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워지니까 2가 남고 이렇게 식이 정리될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편미분. 또 보죠. 자, 이렇게 돼 있다면 x에 대해 편미분한다면 0.6이 앞으로 나가고 승수에서 빼기 1을 해주니까 빼기 0.4가 되고 y는 상수 취급하니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죠. 그렇죠? 자, y에 대해 편미분을 한다면요. 자, 0.4가 앞으로 나가고요. x는요, 상수니까 아무것도 해줄 게 없고요. 승수 빼기 1을 하니까 빼기 0.6승이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편미분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울기, 미분, 편미분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경제학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미분 개념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적분 들어가려고 해요. 자, 적분은요, 미분의 반대예요. 미분의 반대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미분은 뭐라고 했죠?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요거 한 문장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분은 그런데 그럼 적분은 뭐냐? 적분은 하방 면적을 gu하는 방법이다.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면 적분은 하방 면적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y는 x제곱, fx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미분하면요. 어떻게 되죠? y-x는 2x가 돼요. 이것이 미분값이죠. 미분한 것인데, 자, 그랬을 때 이 함수에서 x가 a일 때, 그 a일 때 그 위에 있는 점에서 접하는 이 점선,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구할 때 미분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 x가 a일 때 그때 이 함수값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바로 f-a인데 그 값은 여기다가 x 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2a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x가 a일 때 그때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요 미분한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a가 이 점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요것을 요 f-x, ex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 그래프는요, 원 함수고요. 원 함수고, 요 함수는 미분한 함수입니다. 얘는요, 원 함수고요. 요 함수는요, 얘를 미분한 함수이기 때문에 원 함수의 기울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를. 무슨 얘기냐? 자, 요 함수가 x가 a일 때의 y 값은 fa입니다. 그렇죠? 요 함수에서 x가 a일 때의 y 값은 fa고 a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2a입니다. 2a예요. 그죠? 그러면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요 값이 2a란 말입니다. 즉 무슨 얘기죠? 요 선은 x가 이 값일 때 접선의 기울기, x가 이 값일 때 접선의 기울기, x가 이 값일 때 접선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x가 각각 점에서 그때마다 접선의 기울기들을 표현한 게 요 미분한 함수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관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똑같이 x가 a인데 요 그래프는 x가 a일 때 요 값이 y 값이지만 요 그래프는 x가 a일 때의 이 값이 기울기 값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는 미분 개념이고 이제 적분 개념 들어갑니다. 적분 들어가요. 자, x가 a일 때 그때의 기울기가 2a 또는 f-a입니다. 자, 원점에서 이 점까지 이 하방 면적, 이 그래프가 그리는 하방 면적, 이 삼각형의 면적이 뭘 의미한다? FA를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면적이. 기울기 그래프의 하방 면적이 FA, 즉 원함수에서의 y값을 의미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 y를 미분해주면 뭐가 돼요? y 대시가 됩니다. 함수값을 미분해주면 기울기가 돼요. 기울기가 되는데 반대로 이 기울기를 적분해주면, 자, 적분해준다. 무슨 얘기? 하방 면적을 구한다. 이 얘기예요. 적분해준다. 하방 면적 구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프 밑에 면적 구해준다. 그러면요, 다시 기울기가 다시 y값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함수를 미분했다가 적분을 하면요, 다시 원래 함수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어떤 함수를 적분했다가 미분하면요, 다시 돌아옵니다. 아시겠어요? 왜? 적분은 미분의 역관계니까. 적분은 미분의 역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y라고 하는 함수값을, 요 함수값을 미분해 주는 경우에는 y-가 나오는데, 이 y- 기울기 값을 적분, 하방 면적 구해주면 원래 y값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만약에 고등학교 때 공부하지 않고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고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정도 설명드리고 만약에 이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된 경우에는 경제학 기본 강의를 들어가면서 경제학 재정학 기본 강의를 들어가면서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보죠. y는 f-x, ex를 적분하면 다시 원래 함수 x 제곱이 되는데 f-x가 이 x라는 그래프의 하방 면적은 원래 함수값 y값이 된다는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미분이에요. 그 미분을 해서 그린 그래프가 요 그래프입니다. 근데 미분된 그래프를 다시 원래 값으로 돌리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근데 적분은 하방 면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 여기 B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B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자, 이 선이 좀 더 이렇게 나갔다고 치고 여기가 B다 라고 칩시다. B. 그러면은 요 값이 X가 B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기울기. 아시겠죠? X가 B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기울기. 얘는 다 지금 기울기 축이니까. 그러면 요 기울기가 알고 있는데 그럼 다시 반대로 요 그래프에서 근데 내가 이 그래프를 까먹었는데 X가 B일 때 원 함수에서 Y값이 얼마였어? 를 알고 싶으면 여기 삼각형 면적을 구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B까지의 삼각형 하방 면적, 그래프의 하방 면적이 원 함수의 X가 B일 때 Y값을 알려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노란색 삼각형은요, FB가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 번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분과 적분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 3챕터 그래프의 여러 가지 성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변화할 때요.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할 때 점점 Y값이 감소하죠. 우리 얘를 기울기가 감소한다. 기울기가 음수이다라고 해요. 내려가는 그래프를 기울기가 음수라고 하고 올라가는 그래프를 기울기가 양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됐다가 다시 음수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기울기가 양수로 바뀌려면, 자, 음수가 양수로 바뀌려면 중간에 반드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한번 지나갑니다. 그래야겠죠? 마이너스가 양수가 되려면 반드시 그 중간에 0을 한번 거친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려면 반드시 그 중간에는 기울기가 0인 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점을 극소점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음수가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점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점을 극소점이라고 하고 반대로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점,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이 중간에 반드시 기울기가 또 0인 점이 있어요. 우리 이 점을 극대점이라고 합니다. 기울기가 양수였는데 양수로 계속 올라가다가 기울기가 0이 돼버리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최대한 올라간 점이다라고 해서 우리 이 점을 극대점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가 있죠? 극소점과 극대점은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점인데, 그죠?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점인데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기울기가 0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에서 극대점이나 극소점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분을 한 다음에 이해하시겠죠? 원함수인 fx를 미분을 해요. 미분해서 f-x를 구하겠죠. 미분을 한 다음에 이 미분값이 0으로 놓으면은 기울기가 0인 x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x가 얼마일 때 극대점 또는 극소점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함수 그래프에서 극대점과 극소점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함수를 미분해라. 원함수를 미분하면 그 미분값이 0이 되는 x값을 구하면 그 그래프는 x가 그 값일 때의 극대점 또는 극소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극대점, 극소점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총과 평균과 한계의 관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총과 평균과 한계의 개념은 경제학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을 때 x가 a일 때 그때 y값 얼마니? 그러면 fa가 총값이에요. 총. x가 a일 때 얼마인데 y가? 그때 y는 fa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이슈가 없어요.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평균. 평균은 뭐예요? 평균은 x가 a일 때 x가 원점 0에서 a까지 변화해 왔을 때 y값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니? x가 a만큼 변화했는데
y값은 원점에서 fa만큼 올라갔어요. x가 이만큼 올라갈 때 y는 이만큼 올라갔어요. 하면요, 요 값이겠죠? 이게 평균이죠? 그러면요, 원점에서 요 값은 원점에서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평균은 항상 그래요. 평균은 항상 원점에서 연결한 직선까지의 기울기예요. 그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은 x가 a일 때 평균값을 구하려면 요 a, fa 요 점을 원점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 즉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다.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다. 어디서? 원점에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한계값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한계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미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분. 자, 요 x가 a일 때의 한계값이 얼마냐 하는 경우에는 x가 a일 때 그때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이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것이라서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x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평균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한계값에서 한계가 무엇인지 아직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에서 한계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미분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미분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학 재정을 공부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